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논설실장 김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공익 네트워크 회장 김연아입니다. 오늘은 해수업 제도에 대한 그 도입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지켜주는 햇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95년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제도를 마련하는 장 본인이시라서 지금쯤은 상당히 감회도 새로우실 것 같은데 네. 과연 이러한 햇삽이 앞으로 더욱더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더 보완이 되면은 좀 더 선진적에 갈 수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들었으면 합니다. 우선 현재 이 제도에 네.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랄까 다소 잘 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은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또 어떤 배경으로 도입됐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해섭제도는 그 1993년도에 그 14대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네. 그 당시에 그 명시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법에 네. 근거 규정을 마련했는데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해섭제도가 기업이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네. 그러한 제도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시행한 그런 제도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통령 공약상으로 명시되었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행에 임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995년도에 이걸 직접 만드셨는데 그 당시에 네. 보건복지부의 식품관리과장으로 계실 때였군요. 그렇습니다. 감회가 엄청 새롭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시겠어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드신 데 대해서. 예, 당시 도입할 때는 예. 아주 어려웠지만은 현재 국민들께서 식품의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햇삽이 네. 이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측면의 제도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그 생물학적, 이화학적, 그다음에 물리적 요소들을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위의 요소를 감지해서 네. 안전하게 해서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제도로 우리나라는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데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기업이 자구책을 뚫어서 소비자 중심적인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제도에 얽매여서 네. 규제에 얽매여서 가는 이런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 제도를 좀 기업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부 주도가 뭐 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썹 제도를 자율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언제까지 정부가 계속 이렇게 인증에 대한 책임도 또 져야 되니까 갈 것이냐 하는데 또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지금 아마 식품 회사들의 90%가 네. 거의 다 조그마한 영세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데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들어갈 거고 네. 또 인력도 전문 인력도 동원이 돼야 될 거고 물론 이제 그 정부가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보완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좀 이렇게 그 사회가 좀 많이 변하다가 보니까 과연 이 제도가 지금 현재 제대로 지금 현재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기업이 되든 이걸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되든 간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해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석 그 자체가 모든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네. 우리가 SSOP에 해가지고 식품 안전의 표준 그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옛날에는 이제 식품위생법에 여러 가지 이 시설 기준이라든가 또 그게 종사자가 뭐 어떻게 위생을 지켜야 될지 이런 것들이 네. 다 돼 있었죠. 네. 예, 그러한 바탕 위에 이 해석이 되는 건데 GMP 시설이라고 아시죠? 예. 뭐 우리가 의약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다 GMP는 있는데 우리가 식품 회사가 GMP 제도를 도입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GMP 제도 위에 또 SSOP 그 제도 위에 이 해석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석만 하면은 모든 식품이 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토대 위에 SSOP와 그리고 GMP 제도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된 위에 CCP를 얹어가지고 하면은 식품이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기업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간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 HACCP다 해서 햇삽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제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또 이러한 그 업체에서도 상당히 어리둥절했지만 네. 이제 많은 시간이 소모됨으로 인해 갖고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해서 늘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또 이 공유 부업 네. 예를 들어서 부엌도 이제는 이렇게 주방을 공유하고 이러는 단계에 그 예를 들어서 뭐 택배라든가 배달 이런 것들이 자꾸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햇삽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 인력이라든가 혹은 전문 인력을 키워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여력이 조그만 중소업체까지 다 적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음식 만들어내는 사람이 네. 깨끗함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최근에 이 일종의 HMR이라든가 밀키트 제품을 배달받으면서 과연 이게 햇삽을 받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썹을 도입할 초기에도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 500명 이상의 종사자를 가진 대형 기업 또는 그 매출액이 연간 1,000억 이상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해석을 시행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그 반대를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 해석을 뭔가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기업부터 시행한 거죠. 네. 지금도 그 회장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기업들은 그걸 할 수 없다면은 맞아요. 없다면 예. 아직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네, 네. 그리고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또 종사자들이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은 지켜야 되는데 네.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예, 이런 것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교육할 여건도 못 되고 또 시설도 구비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대출을 우대해 준다든가 아직도 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초기에는 많이 예. 지원을 해줬어요. 예, 예. 그래서 정부가 뭔가 해석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영세한 기업도 소위 식품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네. 19년도 그 18년도 해서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작년도에는 또 코비드 19로 인해 갖고 소비자들이 안전과 위생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네. 앞으로도 뭐 변이 바이러스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이 햇삽과 적용된 게 더욱더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이 햇삽이 그런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의 우려점, 네. 그 다음에 또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이 배달되는 이런 식품에 있어서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특히 정부에서 어떻게 좀 더 활성화되게 이 제도를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네. 방안이 있으신지. 저는 이 코로나 19의 이 발생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생을 뭔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네.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또는 제품을 만들면 반드시 손을 세척한다든가 또 우리가 이런 기업의 제조 공정에도 보면은 거기에 공중 보유권이 없도록 아주 신뢰를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GMP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도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실제 촉구들을 걸고 있는 SSOP라든가 GMP가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기업들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해석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손으로 씻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한다면은 그거는 무방비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다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그 식품의 안전을 기하여서 내가 소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는 시설 투자나 인력 지원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하루에 음식점이 5만 개가 생겼다가 3만 개가 문 닫고 이런 정도로 들쑥날쑥 굉장히 진폭이 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서민적인 소비자들은 대기업 식품보다는 그런 중소업체 제품들을 주로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시켜서 먹고 또 제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본업을 폐지하고 또 교육받으러 가고 그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관리를 정말 의식이 변화가 확실하게 생겨서 자기가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책임감을 갖게 해주려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또 정부가 해야 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유통업체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원료의 과정, 또 제조 가공의 과정, 그리고 보관의 과정, 유통의 과정, 이것이 다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 어느 문제가 있다면은 그 CCP를 해가지고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주요 관리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조 공정에만 CCP를 정해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료 생산 과정에는 GAP가 있잖아요. GAP도 꼭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한 생물학적, 미생물학적이나 또 화학적, 물리적인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CCP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유통에 있어가지고 많은 그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업에서 유통회사는 회사대로 그것을 반대 분석을 해가지고 CCP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정부는 단순히 공장에서 제조 공정에만 CCP를 해석을 한다 하지 말고 원료의 생산 과정이나 또 제조 과정이나 가공 과정이나 또는 보관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있어가지고 여기 문제가 없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코비드19로 인해 갖고 모든 소비자들이 그 밀키트 제품, 택배, HMR 이런 식품들을 엄청 많이 이제 그 배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상권으로서 있는 경우에는 이 햇삽이 되질 안 하고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유 하나를 사러 갔는데 생산 과정에서는 0도에서 10도 잘 됐어요. 근데 최종 배달되는 데에서는 20도 이렇게 돼 갖고 상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최종 배달대까지의 햇삽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일반 판매장에서는 또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사례도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듯이 예를 들자면은 이런 조그마한 영세 상인들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가정식 같은 거를 배달을 하는데 네. 이런 데는 햇삽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사회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소비자 패러다임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제도는 오히려 못 쫓아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비자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정부의 대안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하거든요. 아하,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식품의 안전, 위생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식품은 따뜻하게, 찬 식품은 차게 그렇게 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따뜻한 식품 떡이라든가 밥을 갖다가 차게 하면 맛이 없잖아요. 예, 뭐 위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찬 식품은 반드시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예. 제조 공정에서부터 소비까지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뭔가 식품 이 과정에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에 보면 반드시 그게 뭐 저장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소비자가 집에 가져와서 냉장고에 뭐 넣어야 될지 냉동고에 넣어야 될지 이런 게 다 적혀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식품을 만드는 제조 공장에서는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되고 또 소비자는 그것을 반드시 보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언택트 시대에 유통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게 소위 콜드 체인 시스템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그것은 반드시 이것을 뭐 제조 공장에서만 가져가는 제조 공장 또 유통업체에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2도에서 5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10도씨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은 바로 부패 요지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최종 판매 단계, 배달 단계 네. 여기에서 햇삽을 적용을 시켜서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빨리 뒷받침이 돼서 이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밀키트 시장이 일조원 시장이 되면서 이제 농산물이나 뭐 심지어는 최근에 소비자들이 또 거의 다가 집에서 이런 농산물을 소분화시킨 거 이런 것 등을 이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르는 이런 햇삽이 좀 적용이 돼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떻느냐면은 뭐 수입 농산물도 있고 국내 농산물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농산물에 있어서는 친환경 농산물도 있고 GAP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AP는 결국은 이러한 햇삽을 적용한 농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이제 이 제도를 이제 올해 작년도에 와서 상당히 좀 강화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적어도 그런 농산물을 집집마다 예를 들어서 보내줄 때 그런 택배에 있어서도 온도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햇삽 적용을 해서 이런 미생물이 그다음에 안전하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요소를 최대한 위해 요소를 갖다가 사전에 이걸 분석을 해서 안전한 농산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돼 있어야지 네. 이제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절실하다는 거를 저 소비자 입장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구나.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해썹 제도는 공장에서 그 제조 공장에 CCP를 두어서 아주 위생적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처럼 그 언택트 시대에 네.
그 농촌에서 가정에서 만드는 이런 이제 가공 식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다양하게 식품이 이제 그 제조되고 있는데 생산하는 그 업무는 농림식품부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안전에 관해서는 식약처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식약처가 이제는 그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농산물의 가공 단계를 통해서 나오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그 해썹에 준하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 그런 수준의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장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그런 것을 군청이라든가 이런데 다 그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군에서도 다 시범 감시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 위생적으로 그 제조할 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반드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고 그 다음에 식품의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원재료를 다루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다음에 식약처가 나중에 사후 관리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밥그릇 싸움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 업무의 한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도 상당히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띄워놓고 보면은 니네가 이제 유통 가공 단계에 있어서는 식약처, 생산 단계에는 농림부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이거 내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보면은 결국은 소비자 안전은 이게 담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빨리 정부가 무슨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그러한 또 해썹의 변화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썹 제도의 시행의 제일 큰 목적은 미생물로 인한 식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인한 식품 사고가 가장 빈번한 것이 축산물과 수산물이기 때문에 본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축산물은 FSI에서 하고 수산물은 FDA에서 담당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해썹 제도의 근본적인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해썹 제도를 시행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식품이 안전하다 생각하기보다는 그 해썹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SSOP 표준위생관리 제도와 그리고 GMP 제도 그 우수한 제조 그 공정을 갖춰야만이 완전히 식품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조 공정 과정에서만 해석을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원료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식품의 제조, 가공, 그리고 보관,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소위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해석을 다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할 때 해석제도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이후로 인해서 우리 소비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을 지켜줄 수 있는 이 해썹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실에 놓여져 있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밀키트 시장이 이렇게 일조원 시장이 급속하게 진전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받고 있는 이러한 모든 농산물과 이런 안전성에 대한 확보는 사전 예방적인 측면의 해썹이 어떤 방향으로 돼야지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담보를 해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비자 네트워크 김연아 회장과 해썹의 도입 배경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